원래 학교를 좀 많이 이직을 해서 예전에는 부산 쪽에 있는 동아대도 있었고 광주에 지스트에서도 있다가 이제 한양대학교로 이제 이직을 또 해서 3번을 이직을 한 유례 없는 이렇게 되게 교수 이쪽 소사이어티에서 좀 이직을 많이 한 경험은 있는데 어떻게 하다 기회가 경북대까지 왔었는데 요 영남대는 이렇게 올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또 백상수 교수님께서 또 초대를 해주셔서 처음으로 이 영남대를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바이오매스 기반의 대체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서 소개 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은 깊은 내용보다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강의에 대한 이 레벨하고 그 여러분들의 얻고 가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수준을 맞출 거고요. 저는 실제로는 뭐 여러분 지금 영남대학교 환경과학 교수진을 보시면 이제 물 쪽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수처리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원래 정진영 교수님이나 최대희 교수님처럼 생물학적 처리 쪽으로 박사학위도 했었고 그다음에 쭉 지금도 그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혐기 소화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수 처리 뭐 이런 것들 계속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멤브레인 막 기반도 이렇게 같이 하고 백상수 교수님도 도움 얻어서 그것도 AI로 같이 해가지고 이런 연구도 하는데 이 우연한 기회에 이게 다 이 바이오매스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환경부 과제를 이쪽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이제 턱턱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쭉 이렇게 해왔던 연구와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페이지 수를 보면은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50몇 장이 돼서 여러분이 으악 이럴 수 있죠. 그 정도로 제가 다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아는 부분만 좀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폐기물, 이런 매니지먼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제 버리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폐기물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생활 폐기물로 나왔을 때 이런 플라스틱이나 종이 뭐 이런 캔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산업 폐기물.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정확한 용어를 또 까먹었는데 여러분 패션 좋아하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일일 패션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잖아요. 특히 이제 성수동 이제 한양대 근처에 성수동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패션 메카거든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봐도 그 연예인들 뭐 이런 모델로 해가지고 딱 하면 일주일만 장사를 해요. 딱 그 오픈해서 그러다 이제 확 그걸 딱 또 부셔버리고 또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카리나 있는 그룹 그 기억도 안 나죠. 그 딱 나오고 또 에다 다음 연예인이 딱 오면 그 장사 연예인 한번 와서 사진 찍고 그 뭐 쇼품처럼 이거 물건 팔고 너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그것도 디자인하고 해서 건물 벽지 뜯고 하니까 이것도 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한번 이슈가 최근에 됐어요. 성수동에서도 이런 거 같은 패션대에서 이런 것도 계속 너무 빠르게 바뀌고 그걸 또 그런 건물 내벽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고 또 부셔버리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새 거 해서 일주일밖에 사용 안 하고 바꾸고 하니까 이런 산업 폐기물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또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버리는 뭐 이런 건전지에 대한 이 폐기물도 존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위에도 다 지금 책상 위에 다 폐기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릴까 또 고민도 하시고 일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지 또 분리수거를 할지 또 고민을 하시면서 버릴 텐데 다 용어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요 폐통에 다 이런 마크들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숙지시키는 것보다 이런 종류들이 즉 플라스틱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하게 각각 1번부터 7번까지 각각의 이런 플라스틱 종류들이 다양하게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요거 볼까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 통하고 요 비닐, 플라스틱이 같은 종류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뜯는 표시가 왜 있을까요? 분리해서 이것도 버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플라스틱 종류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다르면 여러분들은 이 통째로 해서 이렇게 탁 버려가지고 나 분리수거 잘해서 나는 환경에 이바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이미 여러분 버릴 때 조금 더 수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같은 종류가 안 되면 나중에 이질적인 여기서 보시는 이런 성질 때문에
플라스틱을 온전하게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여서 쓰면은 성질이 완전히 다 바뀐 애들끼리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저 폐플라스틱으로 예를 들어서 PET를 내가 얻고 싶으면 PET만 이렇게 분리가 돼야 온전하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게 되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실내로 이런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 기계가 되게 잘해줄 줄 알지만 가면은 현장에서 아줌마 아저씨분들이 막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많고 손상된 플라스틱도 많아서 실제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되게 10% 이렇게 미만으로 이렇게 되게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숫자가 급증했던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여러분들 다 겪으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3, 4학년이시면은 아마 거의 고등학교 때 뭐 이 정도 했던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바깥 외출을 안 하면서 이 배달 음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는 직접 가서 쇼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포장류에 대한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매일 뉴스가 나왔어요.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야산에 묻기로 진짜 실제로 야산에 몰래 묻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소각장 수는 정해져 있으니 이걸 다 소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쓰레기장이 밀려 나오듯한 이런 문제가 돼서 그때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썩는 플라스틱, 즉 재생 플라스틱, 뭐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막 그때부터 이슈가 더 원래부터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진짜 필요성을 막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가 딱 끝났어. 그러다 또 이런 이슈가 또 흐지부지 됩니다. 일부만 좀 유지가 되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또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러죠? 플라스틱 이슈가 또 터져. 막 지금 석유계 플라스틱 말고 야 우리도 이제 다시 또 바이오 플라스틱을 빨리 써야 돼. 빨리 이것들 막 기술 개발해야 돼. 왜 이슈가 터졌을까요? 또? 네, 맞습니다.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지금? 흐름이에요, 그죠?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유 기름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나프타 뭐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닐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런 가지고 지금 현재 라면 봉지도 못 만드는 사태가 지금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석유계 플라스틱 값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단가가 바이오 플라스틱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 이왕이면 썩는 바이오 플라스틱 쓰지 왜 굳이 석유계 플라스틱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이오 플라스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단가를 낮추고 해서 어떻게든 그쪽 시프팅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산업계의 움직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동영상이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중동 사태로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나프타 부족 문제도 크게 불거졌죠. 우려가 확산하자 원유 대신 미생물을 활용한 대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동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체 플라스틱 빨대를 어항물에 담가봤습니다. 분해되는데 200년이나 걸리는 일반 빨대와는 달리 5주 만에 형태를 잃고 분해됩니다. 이런 대체 플라스틱은 포도당과 미생물로 만듭니다. 미생물의 당분 등을 먹이로 먹이면 미생물이 내부의 PHA 알갱이를 축적하는데 이게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겁니다. 미생물에서 뽑아낸 고분자 덩어리입니다. 이걸 가공하면 우리가 아는 대체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체 플라스틱 생산량은 세계 3위 규모로 빨대,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공급 이슈 때문에 저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플라스틱의 3배에 달하는 생산 원가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체 플라스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후손들도 계속 필요하죠. 그때 석유가 없어서 못 만드냐?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엠 인텔리전스는 오는 2032년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우리 돈 1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아마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이제 국가에서 한번 이런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또 이런 대체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또 늘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깨졌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상용화된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포크나 대부분들 빨대가 다 종이 아니면 생분해 플라스틱, 여러분이 선전하는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체 플라스틱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보셨던 거기 TV에서 나왔던 그 미생물 가지고 그 대체 플라스틱 만들었던 곳이 CJ예요. 그래서 CJ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대체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SK나 그 다음에 LG화, 그 다음에 그다음 그 LG 말고 또 하나 GS 칼텍스도 이런 대체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비닐류, 그다음 이런 포크, 그다음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 맥주 병까지도 이런 대체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일본에서도 박람회 같은 데를 갔는데, 일본 같은 데는 대체 플라스틱에 대한 건 되게 잘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일본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일본 같은 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시나 뭐 이런 식당을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그 나무 젓가락에서 지금 다 쇠 젓가락으로 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일본을 놀러 가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식당이 여전히 나무 젓가락으로 쓰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쪽 환경 쪽 세션으로 가가지고 이런 걸 봤는데, 처음으로 그 대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칫솔도 이제 대체 플라스틱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 그 다음에 플레이트, 뭐 이런 일상생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품 같은 거를 그 식물에서 나오는 셀룰로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대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한두 기업이 아니라 되게 여러 기업들이 그걸 모아가지고선 이렇게 부스를 만들고선 자기네 제품들을 선전하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일본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고유가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체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요 뒤에 넘어가기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대체 플라스틱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체 플라스틱이 뭐예요? 대체 플라스틱. 아까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대체 플라스틱. 그럼 대체 플라스틱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그냥 얼터너티브 플라스틱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대체 플라스틱은 이런 것 같아요 하면 대체 플라스틱이 뭘까요? 익숙치가 않군요. 질문에. 그래서 네, 저희 뭐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협박은 합니다. 이러면 수업 시간 늘어난다고. 빨리 대답을 해야. 대신에 저는 마지막에 질문 안 해요. 빨리 여러분 나가라고 하지. 자, 대체 플라스틱 직관적으로 뭘까요? 누구 한 명이라도 대답 한번 해봐요. 그냥 아까 대답 잘하시던데 좋은데. 분해가 잘 되는. 네, 또 뭐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체 플라스틱에 대한 고정은, 만약 설문조사를 한다면 여기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인지를 하세요. 네. 그러면 모든 이런 대체 플라스틱이 진짜 다 분해가 잘 될까요? 여러분 플라스틱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뭐예요? 석유계 플라스틱 말고, 플라스틱 말고. 스타벅스 만약에 여러분들 포크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석유 플라스틱 아니야? 이거 뭐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자친구나 뭐 했을 때 이거는 좀 다른 플라스틱이야 막 하면 뭐 이걸 그 대체 플라스틱이야 이렇게 설명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잘 배? 생분해성, 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야 이렇게 소개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방금 분해된다는 얘기가 생분해성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럼 생분해성이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만든 건가요? 뭐로 만든 걸까요? 미생물 아까 예 나온 것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식물에서도 뽑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 제목처럼 바이오매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냥 바이오매스에서 유래된 이런 플라스틱. 근데 또 질문해요. 그럼 바이오로 만든 것들은 다 썩을까요? 생분해가 될까요? 이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정말 다 우리가 아는 아까
통틀어서 막 얘기한 대체 플라스틱은 진짜 다 생분해가 될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다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분해가 되질 않아요. 다. 그래서 용어할 때 뒤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플라스틱을 용어할 때 정확하게 생분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요. 그 분해가 되면 방금처럼 여러분들 하면 플라스틱을 지칭할 때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지칭을 해야 그건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야. 근데 아까 얘기한 만약에 제목에 바이오 플라스틱이야. 그럼 이거는 생분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분해가 되고 이 원료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뭐 미생물에서 왔던 식물에서 왔던 이런 거에서 오면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플레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얘네들 인증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오늘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 거 아무것도 그냥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 강의를 듣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접하실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했을 때 어디 가서도 이런 대체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바이오에 기원한 게 있고 모든 게 생분해되는 게 아니고 생분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자연계에서 분해가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녹색 인증에서 아무나 생분해 인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바이오 플라스틱을 여기 보시면 왜 나눴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생분해와 바이오 나누죠. 만약에 둘 다 된다면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도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나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분해는 뭐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던 뭐 미생물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PLA 아까 설명드린 뭐 셀룰로스 이런 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하지만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도 이런 것들의 일부도 오지만 석유계도 들어가기도 해요. 실제로 석유가 가미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되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 종류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셀룰로스 이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리그닌 이것도 식물에서 나오는 거 목재에서. 근데 리그닌 이건 잘 안 썩어요.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오는데 리그닌이라는 게 실제로 태우면 석유처럼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나오거든요. 그 식물에서 얘 셀룰로스 여러분 줄기라고 그러면 얘 세포에서 이걸 막 엉켜서 이 나무를 튼튼히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리그닌인데 얘네들은 어지간하면서 안 썩어요. 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안 썩지만 석유계처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룰로스, 리그닌 이런 것들이 천연 고분자가 있고 아까 뭐 이런 중화합해서 뭐 PLA나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미생물에서 나오는 PHA, PHB 이런 것들이 이제 기원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용어를 만들게 해주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바이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 쓰레기에서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애니멀 웨이스트, 뭐 이런 것들, 뭐 음식 가공하는 것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웨이스트의 하나의 바이오 매스의 기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라브라우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친그린 뭐 이런 이래서 용어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석유계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렇게 양분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또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원이 되는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타입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얘 바이오매스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폴리머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런 비닐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 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포장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즉 플라스틱처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얘를 이걸 섞어 막 바이오매스를 막 줄기 막 잎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아예 원초적으로 겉에만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이런 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원료로 해서 이렇게 성형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벽돌이나 자동차 안에 들어간 내장재 이런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바이오 컴포짓이라는 용어를 쓰고 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써서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큰 주제가 바이오라는 기원에서 두 가지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만드는 성형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 아까 바이오 폴리머로 만들게 되면 성형할 때 이런 식으로 인젝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출해서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바이오 컴포지처럼 원료가 되게 러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경우는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 컴포지트의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그린이 있어요. 그냥 올 100% 바이오 웨이스트에서 와가지고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아 이렇게 해서는 소위 말해서 플라스틱에 이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런 강도가 나올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성형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바이오 메이스에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석유를 넣어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넣어줘서 성형을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맞는 강도를 만들어내서 이런 자동차나 이런 데서 넣는 방법. 이것들은 우리가 파셔널한 그린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반반 하이브리드 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되게 힘들게 질문을 강요했냐면 플라스틱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생분해, 비생분해, 바이오매스, 석유계 이런 식으로 크게 이 되게 유명한 도표예요. 이 플라스틱에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생분해가 되면서 바이오매스에 기원되는 이런 전분계 플라스틱이나 PLA, PH 아까 여러분 동영상으로 봤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리고 어떤 거 보세요. 실제로 석유계 플라스틱인데도 분해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온 이런 PBAT나 PBS, PCL 같은 계열의 석유계 생분해 플라스틱 이 용어를 쓰죠. 계속 생분해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인데 비생분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이오 비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도 크게 나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분해지만 실제로 왜 생분해 안 돼? 실제에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게 생분해 이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요. 우리 일반도에서 지금 오늘 온도가 몇 도예요? 거의 20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평상시에도 20도 정도라 보는데 생분해란 기준이란 마크를 뭐라고 주냐면 58도에서 실험을 해요. 토양에서. 토양 이 챔버를 58도로 만들고 거기다 미생물 가루를 뿌려서 얘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해가 됐을 때 실제로 얘가 90%가 분해가 돼서 CO2 형태로 날아가게 되면 그 CO2를 캡처해서 그 질량 매스 밸런스를 맞춰서 환산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마크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58도라는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뿌려서 그냥 길에다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썩을 거잖아 하지만 안 썩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강의는 다 끝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사진 쇼를 조금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서 뭘 했냐면 아까 기준으로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때 그 바이오 매스를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서 바이오 폴리머 계열이 있고, 하나는 이 덩어리처럼 그대로 만든 바이오 컴포짓이라는 이런 것들이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곰팡이를 이용을 해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 흉내를 내는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곰팡이 여러분 아시죠? 집에서 먹다 보면 음식물 그 식빵 같은 거 오래되면 이렇게 파랗게 피는 거, 그거는 독성이 있는 플라스틱 곰팡이고요. 여러분들이 옛날 시골 같은 데는 된장 같은 데다가 매주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기에 하얗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먹을 수 있는 또 곰팡이도 있고 한데, 아무튼 여러분 곰팡이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다 치워버려 이거만 하는데 유심히 보신 적 있어요? 곰팡이 어떻게 생겼어요? 곰팡이 유심히 보신 적 있어요? 곰팡이? 요즘 너무 깨끗해서 곰팡이 잘 보기 어렵나? 어떻게 곰팡이 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자취하다 보면은. 곰팡이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곰팡이 아세요? 습한데 사는데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곰팡이가 잘 모르겠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곰팡이 직접? 동그랗게만 유심히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이 유심히 보면 뭐처럼 생겼냐면 실타래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그래서 걔가 뿌리처럼 이렇게 팍 파고들어서 안에서 자기 영양분을 빨아들면서 거기를 막 얼타래처럼 엉는 거거든요. 곰팡이가. 그걸 균사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균사체. 그게 버섯의 기원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버섯도 균사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방법을 뭐로 하냐면 이 곰팡이가 영양분을 먹기 좋아하는 이런 에그리컬처 웨이스트, 귤 껍질 같은 걸 대상으로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이제 제주도가 이제 귤 가지고 그 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귤 껍질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커요, 제주도는. 그래서 우리가 귤 껍질 가지고 좀 이 곰팡이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해서 한번 이렇게 플라스틱, 대체 플라스틱을 흉내내 보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곰팡이 종류를 우리가 이제 픽을 하고 얘에 대한 밥을 귤 껍질하고 쌀, 겨. 여러분 쌀이면 이거 겨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를 키웠어요. 연구실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곰팡이를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실타래처럼 있고 저희가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쌀, 겨에다 귤을 이렇게 섞어서 원기둥 같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시도를 해봤더니 보신 것처럼 겉에 있는 게 하얀 게 다 곰팡이에요. 이렇게 잘고 곰팡이가 안까지 얼만큼 이게 투과됐는가? 그래야 얘네들이 이 구조를 식물체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셨더니 이런 식으로 하얀 것들이 이제 보이고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몰드도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담배각처럼 이렇게 네모난 것들을 제작을 해서 얘네들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런 몰드를 막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 보자. 뭐 어떤 것들 예를 그 화분 같은 거 모양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3D 프린터로 제작한 다음에 거기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맞춰서 왕겨하고 귤을 넣고 막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를 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습도가 있고 온도가 적절하면 곰팡이가 겉에서부터 안에까지 투여되면서 곰팡이가 이제 쭉 덮어서 이렇게 허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곰팡이의 그 실타래가 뿌리처럼 자라서 얘를 꽉 잡으면서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보신 것처럼 처음엔 이런 모양이었다가 곰팡이가 자라면 이렇게 허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얘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식으로 압축기 이를 꽉 찍어내서 얼마만큼 센지 부시는 이런 장비 가지고도 측정을 했어요. 이건 보통 건설 재료에서 막 이런 콘크리트 젤 때 하는 이런 장비인데 이렇게 해서 구매해서 이런 것도 재봤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대체 제품의 예시예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각 가정에서 TV나 모니터 사면 이런 데다 다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호대, 전자장비 보호제를 이런 바이오매스로 만드는 걸 한번 대체하려고 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어설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모각처럼 만들기 시작해서 유리병에다 씌워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희가 컴퓨터에 이런 모서리처럼 이런 것들을 스티로폼 대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보신 것처럼 모니터에도 이렇게 씌워보고 핸드폰 케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애플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 여기다 식물도 심었어요. 실제로 연구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 얘를 이런 선인장이나 물 좀 덜 주는 애로 한번 심어서 해보자. 컵받침대 뭐 이런 것들 등등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위에 있는 노란 것도 귤 껍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라스틱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것들 포장재 비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 이렇게 비치도 해보고 해서 아무튼 곰팡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걸 만들어오자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상을 큰 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우수성과 이렇게 해서 장관도 받고 이게 그럼 저희 연구실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실제로 외국에서 이런 걸 해요. 특히 이제 이런 와인 포장 덮개를 요즘 이거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단열재로도 많이 쓰고 있고 이건 나사에서 실제로 이걸 대체 콘크리트 이 건물 재료로 이 곰팡이 플라스틱을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실제로 이거 지금 나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예요. 이게 자체가.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거 다 곰팡이에요. 곰팡이와 바이오매스로 이거 스페인에 존재하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이것만뿐만 아니라 곰팡이 가지고서 뭘 만드냐면 최근에는 이 영지버섯 가죽 있잖아요. 이 버섯 줄 용류를 가지고 가죽 대체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그 안에 앉는 여러분 자동차 시트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체하려는 것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현대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 아우디 얘네들도 다 이런 걸 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를 EU에다 수출하려고 하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몇 퍼센트 이상을 이런 바이오나 뭐 이거 재생, 리사이클이나 관련된 되게 그린한 애들의 재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수출하게끔 돼 있어요. 규제가. 그래서 현대가 그런 것들을 되게 연구도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얘네 장점은 뭐냐면 실제로 그 58도가 아니어도 썩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곰팡이로 만들면서 얘네들이 썩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장점이 있고 아까 뭐 추가로 보여드린 자세히 보여드린 이런 구조물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 버섯 자재로 해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 이 연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회사도 있고요. 이걸 실제로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바이오 컴포짓 모양들이 뭐로 가냐면 자동차 내장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외장재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고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동일한 성질이 나야 돼서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파셜한 그린이 돼요. 이렇게 석유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안에 내부 이런 의자들은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덜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만드는 자동차 내장재가 실제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또 뭘 했냐면 얘는 그냥 원형 본질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했다고 하면 좀 익스트랙션을 해봤어요. 뭐에서? 귤껍질에서. 귤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얘가 플라스틱을 만들기에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위 말해서 되게 고온 고압 같은 반응기를 하나 제작해서 귤을 쪄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멤브레인으로 결국 이렇게 막 이 팩틴이라는 걸 분리를 해내가지고 뭐로 만드냐면 이런 식이죠. 그림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 얘를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서 필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가지고 해서 아까 보셨던 비닐 같은 재질을 한번 만들고자 했어요. 이런 순서로 해서 찌고 필터해서 얘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얇게 뿌려가지고 비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잉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제작을 해보려는데 실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제주감귤 농장에서 그 폐기물 되는 껍질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제조를 좀 해봤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약간 비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석유계 플라스틱이 돼요. 그럼 석유계 플라스틱이 KS에 대한 그 기준치에 대한 테이블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축 강도가 얼마다, 뭐 이렇게 하는 인장 강도가 얼마다 하는 각 아이템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바이오 이 플라스틱이라고 인증받아. 이건 플라스틱이야. KS 마크 꽝 찍으려면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모든 물성을. 그래서 얘 바이오 플라스틱도 똑같이 거기에 수능하는 그 정도의 수치를 얻어야 얘도 대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용어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걸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을 자꾸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측정해서 얘가 실제 플라스틱, 석유계 플라스틱과 어느 정도 물성이 매치되는지도 해보고 찢는 거예요. 살짝 찢어놓고 얘와 얘를 놓고 이렇게 착 찢으면 얼마큼 찰지게 소위 말해서 찢어지는지 그런 것도 이제 연구실에서 측정하고 그다음 비닐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랩을 왜 씌워요? 냉장고에서 물과 수증기가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썩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수증기 투과가 얼만큼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연구실에서 해보고 또 빛도 투과가 잘 안 돼야 돼요. 포장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실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죠?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질해서 아까 핸드폰 케이스에 한번 씌워본 거예요. 귤 껍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이 늘어나는 인장 강도가 이렇게 조금씩 달랐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해봤을 때 씌우는 거 보면은 조금씩 비닐 이게 귤 껍질에서 만든 게 어떤 것들을 섞고 교반하느냐에 따라 그 소위 말해서 고무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팽팽한 고무줄 같은 느낌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봤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뉴스에서 봤던 PHA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박테리아 퍼멘테이션에서 나와요. 주로 얘가 미생물에 밥을 많이 줬다 굶겼다 많이 줬다 굶겼다라는 이 기간을 조절을 잘하면 얘 안에서 밥을 짓다는 이건 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이어트 할 때 얘를 분해해서 얘는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하나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우리는 이것들을 극도로 얘 다이어트 시켜서 나중에 얘가 아껴두고 먹을 거를 이때까지 딱 키워가지고 얘를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서 딱 째가지고 요걸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일제당에서 봤던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 바로 PH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해서 뭘 타겟을 하려면 맥주박,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제 맥주집 가면 이렇게 퍼멘터 있죠, 많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맥주 막 만들어내고 하면 보리, 호흡 이런 거 하면 이런 식으로 맥주박이라는 마치 막걸리 찌꺼기처럼 맥주도 만들면 찌꺼기가 나와요. 이걸 맥주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브루어리 웨이스트 이렇게 하는데 특히
개인이 하는 사제업체에서는 이 쓰레기 다 돈이 엄청 들어간대, 이거 버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다고 좀 몇 킬로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쓰레기 대신 버려준다고 해서 생맥주를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맥주를 같이 들고 와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얘를 가지고 퍼멘테이션을 하면 뭐 이런 PHA 요 만드는 미생물들이 아주 좋아하는 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스텝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 맥주박이라는 게 여기서 떠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게 좋은 올게닉 웨이스트라는 거를 이런 원소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고, 얘를 퍼멘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볼라타일 페리 애시드라고 이런 유기산 같은 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PHA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밥을 막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PHA라는 애를 미생물에게 이 밥을 주면, 페리 애시드나 뭐 이런 거 슈가를 주면 막 미생물 안에 복잡한 기작으로 인해서 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PHA도 있고 뭐 바라바라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성질이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먹이를 어떻게 해서 조절하느냐에 따라 얘를 요걸로 만들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서 지금 얘 맥주밥 가지고 밥 만들고 얘를 그 이 미생물 PHA를 또 만든 미생물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서 이렇게 하는 스텝을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런 스텝을 반응기를 좀 이렇게 꾸며보는 2단, 3단계를 2단계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고, 아까 보셨던 그 PHA라는 이 제품들이 얘 단점은 뭐냐면 좀 비싸요. 이 뽑아내는 과정의 원료 수급 과정이 아까 뭐 30%더 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앞에 보셨던 바이오 컴포짓이나 뭐 PLA 이런 애들, PLA가 제또 많이 쓰이는 하나의 원료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이 PHA가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작. 그리고 얘 물성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얘가 얘 이 플라스틱처럼 성형하려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열이에요. 열로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 얘가 물성이 녹아서 내가 이거 딱 하면 또 급격히 식어서 내가 원하는 성형을 할 수가 있는데, pH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성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생분해가 100% 보증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생분해가 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인데 사람 몸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PHA는. 왜냐하면 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쇠 같은 걸 박는 거를 같은 강성이 있는 이 나트나 이런 것들을 사람 몸에 삽입을 해요. 그래 놓고서 어느 정도 이게 뼈가 붙었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녹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용되는 가장 인체에 쓸 수 있는 가장 프렌들리한 이런 플라스틱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뒤에는 이제 후딱후딱 닦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빨리 끝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 강의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모든 대체 플라스틱이 다 분해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생분해라는 용어는 분해가 된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바이오 웨이스트나 바이오 기반의 여러분이 상상하는 에그리컬처나 미생물 같은 데서 원료가 되는 것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지칭한다. 근데 바이오가 원료로 했는데 생분해까지 된다. 그럼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풀네임이 붙는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체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보람을 갖고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은 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질문은 있으신가요? 예, 서로 눈치 보죠. 빨리 가야 되니까.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특별히 또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신가요? 빨리 가고 싶죠, 그죠? 빨리 가고 싶고 서로 눈치 주고 질문하지 마요. 다 네네. 아,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 장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나 뭐 이런 거 이런데, 물론 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사례는 이렇게 막 학술적으로 보고된 건 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다고까지 해요.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예. 의학적으로. 예. 용. 방금 하신 이거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 주고 상용화가 돼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함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주고 실제로 의사들이 삽입해서 쓰는 거니까. 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용기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예, 예. 아, 이런 거 지금은 여기 아주 열심히 감귤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은 교수님 말씀처럼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비슷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걸로 뭔가 만들 때 방금 상용화 얘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품질의 균일성이에요.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는 거에 이런 석유계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똑같은 원료로 해서 빡 찍어도 10개가 빠른 속도로 나오면 10개가 다 같은 물성을 가진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초창기 모델은 아까 뭐 제일제등에서 만드는 건 좀 어느 정도 같겠지만 이런 실험실이나 이런 것에서 초창기 이런 모델을 만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료의 균질성을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내가 감귤 껍질을 언제 갖고 왔느냐, 얘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됐느냐에 따라서도 얘가 확 바뀌기 실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 코스트로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대부분 지금 아직까지 실험실에서 하는 것들은 수작업에 대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은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0개 정도 찍어내면 거의 비슷한 저희가 생각하는 오차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차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물성 같은 거 테스트를 해보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